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우리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소중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침침하고 시력도 나빠진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할 텐데요. 백내장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전주 대자연병원 안과 김서영 과장과 함께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로 생기는 질환 가운데 눈에 찾아오는 백내장. 60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70%가, 70세 이상이 되면 90%가 백내장 증세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좀 더 젊은 층에서도 백내장이 발견되는 추세입니다. 백내장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안과 전문의 김서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백내장,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안구 내에는 수정체라고 부르는 안경알과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빛에 초점을 보듯이 수정체를 통해 안구 내로 들어오는 빛이나 물체의 상을 조정해서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안경 아래에 지문이나 손때, 기름기 등이 많이 묻어서 흐리게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의 혼탁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면 이 수정체의 혼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가장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화학적인 구조적인 변성과 분해가 증가하게 되면서 네. 이에 원래 투명한 수정체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전반적으로 색조가 노랗게 변하거나 부분적으로 하얗게 변하는 등의 경과를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안구에 외상을 입은 경우나 화학적 손상,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도 수정체 혼탁이 발생하게 되고 원인에 따라서 매우 빠른 혼탁의 진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유전적 원인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백내장이 있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백내장은 이제 통증이나 다른 특이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시력 저하가 주 증상입니다. 네. 안개가 낀 듯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경을 착용해도 저하된 시력이 교정이 되지 않고요. 혼탁된 수정체로 인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시력 저하를 더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 밖에 달물이나 빛 번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색감의 변화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이제 주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간혹 이제 안경을 써야 글자가 잘 보이시는 분들 가운데 갑자기 돋보기가 없이도 이제 작은 글씨도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세컨드 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백내장 진행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정체 혼탁에서 수정체 조직이 딱딱해지는 변화 과정 중에 네. 특히 중심부 수정체 핵이 경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시가 생기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초점이 맞게 되는 근시로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네. 기존의 노안으로 돋보기를 착용해야 작은 글씨가 보이던 분들이 돋보기를 없이 근거리가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더 진행하면은 결국 원거리나 근거리 다 시력 저하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명확하게 어떤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어원을 따지면은 네. 큰 차이가 나타나는 질환이긴 한데요. 네, 네. 이제 저희 말로 바뀌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한 경우에 직접 육안으로 볼 때도 눈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되는 거고요. 녹내장의 녹은 이제 눈 안에 있는 각이라고 하는 그 전방과 홍채가 이루는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한자어로 녹자가 붙어서 녹내장이 되게 되는데 백내장은 일단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네. 녹내장은 아직까지 완치는 없습니다. 백내장이 수정체에 생기는 질환인데 비해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이고요. 신경이 다치는 이런 류의 질환은 안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서 아직 신경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녹내장의 치료는 최대한 그 진행을 막는 게 목표에 있고 백내장의 치료는 진행이 되었을 때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다시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좀 차이가 큰 질환입니다. 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증상은 좀 동일한가요? 아까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 혼탁이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가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일 것 같은데 녹내장의 증상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백내장은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녹내장에 비하면 다행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가는데 신경이 죽는 거는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녹내장 초기에는 이제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시야가 줄어드는데요. 시야라는 거는 저희가 한 곳을 집중하고 봤을 때 얼마만큼 들어오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점을 보다가 뭐 좌측을 보라고 했을 때 얼굴이랑 눈을 동시에 돌려서 보지 네. 내가 이쪽이 보이나 안 보이나 시야로 확인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시야 결손이 발생은 녹내장이 진행을 하여도 전혀 못 느끼시다가 후기가 돼서 주변 시야가 다 캄캄해지고 터널 같은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돼서야만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치료도 없고 그 남은 터널 비전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안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시력 저하가 주요 증상이니까 시력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시력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요? 네. 네. 평소에 이제 홍채 조직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동공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정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동제를 점안해서 동공을 확장시킨 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안과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산동제 효과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소실이 되면서 동공 기능이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동공이 커져 있기 때문에 빛 번짐이 심하거나 눈부심이 심하고 초점을 조절하기 위한 수정체의 기능도 같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운전하거나 정밀한 기계 조작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공을 하차시킨 상태에서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제 눈 안쪽에 각막, 수정체, 망막 모든 부위를 다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 검사에서 수정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백내장을 제외한 다른 부위에 시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은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일 수 있게 되는데 혹시나 다른 부위에 질환이 있으면은 수술 후에도 시력 호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처치 말고는 없습니다. 피레녹신 성분이 함유된 안약을 초기에 노인성 백내장 치료에 사용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진행의 예방, 억제 효과만 있고 이미 변성된 수정체를 투명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 밖에 뭐 글루타치온 성분이나 라이코펜, 비타민 C, 비타민 E 등등 황산화제 백내장 예방 효과를 찾기 위해서 아직 연구 중입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내장 수술은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혼탁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서 그 위치에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혼탁이 발생한 수정체는 이제 경화도 같이 진행돼서 딱딱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화된 수정체 제거를 위해서 약 12mm 이상 크게 절개창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 1970년대경 초음파 장비가 이용하는 이제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이 개발된 이후에 계속 발전이 되어서 요즘은 이제 한 2, 3mm 정도의 절개창 크기로 경화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접어서 넣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 발달과 이제 힘입어서 이제 굳이 환자분이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시다면은 전신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이제 눈만 마취해서 수술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마취하고 소독하고 뭐 무균적인 처치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는 30분 정도 내면은 성공적으로 수술 마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국내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에 치질 수술, 백내장 수술, 손꼽히게 많은 수술 중 한 가지고요. 그래요? 네, 대부분 다 안전하게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백내장 수술이 뭐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적인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안내염입니다. 보통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시력이 저하되고 안구 통증이 발생하고 눈꺼풀이 막 붓는 증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약 60%에서의 환자에는 0.5 이하의 낮은 시력 예후를 보이게 되고 20%의 환자에서는 0.1의 시력도 못 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안내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구 내 항생제 주사를 비롯해서 빠른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망막 박리 또한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주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5년간 망막 박리 발생률이 0.4% 정도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젊은 나이시거나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망막 박리의 발생 가능성이 약 20% 가까이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일부 시야의 가림, 이제 부유물의 갑작스러운 증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각막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 각막 부종이 발생하게 돼서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각막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면서 각막 내피 부전으로 빠지면서 각막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낭포 환방 부존이라는 이제 망막 중심부에 네. 일시적으로 부종이 발생해서 시력 저하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백내장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좋아지기는 힘든 그런 질병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병이니까 뭔가 좀 일찍 수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성숙 백내장이나 과숙 백내장처럼 네. 이제 육안으로도 수정체 혼탁이 보일 정도로 심한 백내장에서는 녹내장이나 수정체 탈구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기 백내장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치료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관찰되는 수정체 혼탁의 정도와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시력 저하의 정도가 항상 네네. 일치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심한 수정체 혼탁이 있는데도 시력 저하를 별로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백내장 수술 후에는 근거리 시력 보정을 위해서 돋보기 착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안경의 착용 및 관리에 불편감을 쓰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사뿐만 아니고 이제 본인의 백내장 진행 정도에 따른 주관적인 시력 저하를 종합해서 이제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네. 수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선천적인 백내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백내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 이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흔하진 않지만 유전적 원인이나 뭐 다른 전신 질환에 동반되거나 기형이 있는 경우에 선천 백내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출생 당시에는 시력이 완전히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네. 이후 신생아기, 영아기 동안 시력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선천 백내장 때문에 이런 빛 자극이 외부 자극에 충분한 노출을 못 받거나 방해를 받은 경우에 시력 자체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약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아 몸 상태가 충분히 수술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백내장을 재경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서 이제 아이의 시력 발달에 저하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수술 시기를 좀 늦춰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에 그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듣기로는 이렇게 눈 수술을 한번 하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라식 라섹과 백내장은 수술하는 부위가 다르긴 합니다. 라식 라섹은 각막을 깎는 거고요. 백내장은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건데 네. 그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할 때 저희가 각막의 두께도 봐야 되고 각막의 곡률도 봐야 되고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도 봐야 되고 근데 라식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을 깎는 거기 때문에 두께와 각막 곡률이 변하게 됩니다. 즉 그동안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공식으로 그대로 임의로 대입하게 되면은 네. 수술 후에 굴절 오차가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라식 라섹이 보편화된 지 좀 시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이제 공식들을 이용하면은 좀 오차값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새로 개발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라식 라섹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굴절 눈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수술하셨던 병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 보면은 본인의 굴절 상태 및 각막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정보와 수술 후 정보 그 두 가지를 다 대입해서 저희가 공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시력이 뭐 급격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수술 전 검사에서 백내장 제외한 다른 안구 질환이 없다. 그러면은 수술 후에 교정 시력 1.0의 양호한 시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개개인의 나이나 직업 뭐 이런 기존 갖고 있는 근시나 난시 같은 굴절 이상 정도에 따라서 난 시력을 결정하는 거는 수술 후 굴절 값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시력 1.0을 목표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근거리 시력에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안과에서 시력을 재는 경우는 원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네네. 시력 검사상에서는 1.0 양호한 시력이 보이더라도
책을 읽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실 때 돋보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아, 이는 이제 수정체의 원래 역할인 이제 두께가 변하면서 망막에 명확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초점 거리를 조정해주는 기능이 아직 인공 수정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시력에는 불편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돋보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돋보기 자체가 그렇게 시력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백내장 수술 후에 인공 수정체가 이제 초점 조절 기능이 없기에 이제 근거리 시력 저하가 생기고 이에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 사실 노안 발생과 기전이 유사합니다. 이제 노안 또한 이제 근거리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힘이 떨어지거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노안 교정 위해서 돋보기를 착용하는 게 눈 건강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불편감을 많이 야기해서 이게 힘드신 거지. 더구나 이제 원래 안경 착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돋보기 착용에 크게 부담감도 없으시고요. 근데 안경을 이것저것 바꾸는 거에 불편해서 다초점 안경을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인공수정체도 다초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런 특수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네.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노안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과 이 노안 교정 수술을 좀 같이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백내장 수술 방법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를 기존의 일반 인공수정체가 아닌 이제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이용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네. 이제 인공수정체의 초점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눈 안에서 실제로 수정체가 앞뒤로 이동하는 방법, 이제 두 개의 인공수정체를 겹쳐가지고 초점을 조절하는 방법, 이제 가운데에 검은 도넛 같은 원을 그려가지고 이제 초점 심도를 높여서 피놀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온도나 광학적 자극에 따라서 이제 그 수정체의 물리적으로 형태가 변하면서 두께가 변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이면서 이제 상용화된 경우는 이제 빛의 회절과 굴절을 이용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그리고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 네. 조절 인공수정체 총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위 3가지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이제 연속 초점, 초점 심도 확장 인공수정체 2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육안상으로 그 인공수정체를 볼 때 다수의 동심원이 겹쳐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이 노안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시력이 얼마나 좋아지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노안 교정 수술을 해서 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 수정체의 원리상 들어오는 빛을 분산시켜서 초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리에서 선명한 상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각 제조사별로 보면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초점 거리가 있는데 근거리 한 40cm 정도 거리랑 원거리 2가지 초점 거리를 지원하는 경우, 네. 아니면은 근거리 한 40cm, 중간거리 한 60cm 정도, 그리고 원거리 이제 3가지 초점 거리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외 초점에서는 시력의 질이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 특수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안 교정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젊었을 때 노안이 없던 상태로 완전한 회복이 아니고 안경이나 돋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수술로 생각하시는 것이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또한 이제 빛을 분산시키는 특성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크거나 인공수정체 위치에 따라서 시력의 질에 영향을 받고요. 수술 후에 빛 번짐으로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 빛 번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아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공이 커지는 야간에 심해지고 이제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네.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직업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백내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이제 노화에 따른 경과라는 특성상 서서히 진행되는 편이고요. 다른 안과 질환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을 통해 만족스러운 시력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르거나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백내장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노안 교정 수술은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직업이나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수술 후 결과에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김서영 과장과 함께 안과 질환인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독감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이 주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또는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평소 개인 위생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